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랑 신소재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그 신소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신소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소재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자, 기존에 재료가 있어. 자, 신이란 얘기는 새로운이란 얘기고 소재란 얘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물질인데 이게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단 말이야. 그 단점을 특정한 현상을 이용해서 보완을 해서 전혀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기존에 아예 없던 물질을 새로 개발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내는 원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자, 우리는 신소재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료에는 없는 새로운 성질을 띠는 물질들을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신소재라고 불러줘. 그러면 이런 신소재에는 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전혀 새로운 물질도 여러분들 눈에 보일 거야. 자, 반도체부터 한번 갑니다. 자,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와 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부도체 또는 우리가 절연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도체와 절연체의 자, 중간 정도의 전기적 성질을 띠는 물질을 자, 우리는 반도체라고 불러줘요. 그런데 반도체는 온도라든가 그 다음에 빛의 세기 그리고 압력에 의해 특히 우리는 나중에 이제 온도에 대한 부분을 좀 배우기는 할 건데 온도, 빛의 세기, 압력에 따라 자, 경우에 따라서는 도체처럼 전류가 잘 흐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연체처럼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전류가 흐르게 또는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질도 갖고 있어. 그래서 온도, 빛의 세기, 압력에 따라 뭐의 크기가 변하는 성질? 저항의 크기가 자, 변하는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전기 제품에는 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의 특성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라는 게 있어. 자, 이거는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 반도체 또는 고유 반도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규소는 자, 14족 원소죠. 규소 Si. 자, 저마늄은 우리가 Ge라고 얘기를 해서 자, 14족 원소인 규소나 저마늄을 이용해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쓰고 자, 규소랑 저마늄만 이용하는 걸 우리는 순수 반도체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순수 반도체들은 전기 전도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래서 자, 전류가 잘 흐르진 않지만 자, 소량의 원소를 첨가한다는데 자, 이 소량의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불순물이라고 얘기를 해 줄게요. 그래서 불순물을 첨가한다. 근데 이렇게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불러줘. 뭐라고 불러? 도핑이라고 불러서 자, 이렇게 불순물을 첨가하게 되면 자, 전기 전도성이 일반적인 순수 반도체에 비해서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순물 반도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순수 반도체 14족인 규소나 저마늄에 자, 13족이나 자, 이거 나중에 가서 한번 설명할 거야. 13족 원소나 원자과 전자가 3개인 13족 원소나 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15족 원소를 소량 첨가하게 되면 일반적인 순수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더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비고유 반도체 또는 불순물 반도체라고 해서 자, N형 반도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최소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몇 개, 2개 이상을 붙여서 접합체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종류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주 종류가 있다라는 거고 얘네를 둘이 최소한 몇 개, 2개 이상을 붙여서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반도체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일단 뭐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해서 자, 요거는 P형 반도체 하나에 N형 반도체 하나를 붙여서 사용하는 PN 접합 다이오드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류는 교류야. 자, 교류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변해. 그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돌렸다 이렇게 됐다 양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교류라고 하고요. 전류가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전류를 직류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류를 사용할 때도 있고 직류를 사용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직류만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자, PN 접합 다이오드인 다이오드를 이용하면 자,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작용이라고 하냐면 정류작용이라고 하고
자, 이건 전류가 양방향으로 흐르는 교류 전류를 다이오드에 연결을 하게 되면 자, 무슨 전류로 바뀌냐면 직류 전류로 바뀌는 특성이 있어요. 자, 무슨 전류로 바뀐다? 직류 전류로 바뀐다. 보통 이제 교류는 우리가 AC, 욕하면 안 돼. 자, AC, 그 다음에 직류 전류는 다이렉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DC 이렇게 적어주는데 자, 교류 직류는 좀 이따 선생님이 따로 하나 설명드릴 거고요. 자, 다이오드는 그래서 정류작용이라는 걸 통해서 전류를 계속해서 무슨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정류작용이라는 것을 한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PNP나 NPN처럼 자,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P형 반도체 2개의 N형 반도체 하나 또는 N형 반도체 2개의 P형 반도체 하나 즉 3개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산발이 3개가 나타나. 그래서 뭐 P형, N형, P형이 뭐 이렇게 연결돼 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 트랜지스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트랜지스터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어떨 때는 전류를 아예 흐르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류를 매우 잘 흐르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 스위치를 열었다 닫았다와 같은 스위칭 작용 또는 스위치 작용을 해주고 자, 그리고 또 무슨 작용을 해주냐면 증폭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보통 회로에서 사용하는 신호들은 다 전기 신호인데 처음에 만들어낸 전기 신호는 굉장히 약해. 그런데 얘가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크게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자, 신호를 뭐 해주는 역할? 증폭시켜주는 역할. 약한 전기 신호를 강한 전기 신호로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자, 이 스위칭 작용, 신호 증폭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전기 회로에 사용을 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자, 우리가 이제 LED라고 보통 표현하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죠? 자, 집에서 사용하는 조명기구도 LED 전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표현 장치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발광 다이오드, LED.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ED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기 에너지를 자, 다이오드에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발광 다이오드에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그 전류에 의해서 빛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바뀌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우리는 영상 표현 장치 그리고 조명 장치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무슨 장치에 사용한다? 조명 장치에 사용을 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어. 얘들아, 지금 통합과학에서는 이런 장치들이 반도체를 이용한 장치들이 어떻게 구동되는지는 굳이 알 필요 없다. 자, 얘네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름이 뭐고 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만 자, 어디에 이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그냥 명시적으로 암기해주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없어. 자, 구동 과정, 자, 작동 원리는 여러분들 물 1에서 따로 배울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유기발광 다이오드인데 우리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지. 자, OLED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기발광 다이오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동 원리, 작동 원리를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자, 발광 다이오드는 일반적으로 전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좀 크기가 커. 그런데 유기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전원 장치가 따로 필요 없어. 전원이 필요 없어서 자, 다이오드 하나가 스스로 광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원 장치 필요 없는 자, 광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전원이 필요 없으니까 아주 얇게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아주 얇게 만들 수 있다. 야, 영상 장치를 아주 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롤 스크린이라고 보통 부르죠? 자, 텔레비인데 이렇게 감겨서 올라가기도 하고 감겨서 내려가기도 해서 자, 이렇게 감기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유기발광 다이오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태양전지. 자, 우리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고 자, 태양전지는 광전효과라고 하는 과정을 이용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광전효과는 알 필요는 없고 태양전지는 자, 빛 에너지를 빛을 받으면 전자가 발생을 하고 그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어. 그래서 빛 에너지가 직접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장치를 자, 우리는 태양전지라고 하며 자, 이 태양전지는 무슨 광 발전?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태양광 발전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반도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적으로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가 있다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자, 이거 첨가적으로 얘기하면
자, 이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인 15족 원소가 첨가되고, 자, P형 반도체는 13족, 원자과 전자가 3개인 13족 원소가 첨가되면서, 자, N형 반도체는 14족 원소에 15족을 첨가해. 자, 원래는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외우기 편하게 생각합시다. 자, 14족은 원자과 전자가 4개, 15족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5개. 자, 합치면 9개지. 그럼 옥텟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8개를 빼고 몇 개가 남는다고 생각해? 그래, 1개가 남는다고 생각하면 돼. 아,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전자가 1개 남아. 전자 1개 남음. 아, 그럼 이거는 무슨 수를 늘려서? 전자 수를 늘려서 전기 전도성을 높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3족 원소를 첨가한 P형 반도체는 잘 봐. 14족 원소인 원자과 전자가 4개인 14족 원소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애를 첨가시켰어. 섞었지? 그럼 합치면 7개밖에 안 되지. 그럼 옥텟을 이룰 때 전자 1개가 부족하죠. 이렇게 부족한 걸 우리가 구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 1개가 부족. 자, 이렇게 전자 1개가 부족해서 무슨 구멍이 생겨? 플러스 구멍이 생기는데요. 이 플러스 구멍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양공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전자 수를 늘려서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킨 거고, P형 반도체는 양공, 플러스 전하를 늘려서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킨 원리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실제로 시험 문제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자, 왜냐면 초전도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얘들이 몇 가지 딱 명시적으로 나와 있거든. 그러면 초전도체부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초전도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있어. 자, 초전도 현상은 특정 온도. 자, 여기 지금 특정 온도라고 나와 있지. 자, 이 특정 온도를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임계 온도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온도? 임계 온도. 자, 밑에 나와 있죠? 자, 임계 온도보다 낮아지면, 자, 임계 온도 이하에서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 아예 저항이, 모든 물질은, 자, 도체의 성질 중에서도 도체가 전기 전도성이 매우 크다고 해도 전기 저항이 0이 될 수는 없거든. 저항이 조금씩은 있어.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래서 자, 특정 온도 또는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 또는 자, 내부 자기장이. 자, 자기장이 뭐냐면 자석에 힘이 작용하는 공간. 그래서 내부 자기장이 0이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일단 초전도 현상은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이야, 그냥. 자, 밑에 내부 자기장이 0이 되는 현상은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초전도 현상이라는 개념은, 자,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얼마? 0이 돼서 전기 저항이 아예 없어지는 현상을, 자, 우리는 초전도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면 전기 저항이 0이 되니까 적은 전압에서도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죠. 자,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을, 자, 모든 물질이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이 초전도체에 뭐가 있나요? 이건 굳이 알 필요 없어. 그냥 초전도체가 이런 겁니다 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하며, 초전도 현상은 임계 온도, 특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또는 임계 온도 이하에서 내부 물질의 내부 저항이, 전기 저항이 0이 될 수 있는 현상, 따라서 낮은 전압으로도 센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물질을 우리는 초전도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임계온도라는 게 나오는데, 자, 임계온도는 일반적으로는 극저온이야. 자, 극저온이라는 얘기는 온도가 매우 낮다. 그래서 뭐 영하 190도, 영하 210도, 자, 이렇게 아주 낮은 온도에서만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근데 사실 그 온도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지. 그러니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기 어려운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임계 온도는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 자, 예를 들어서 영하 200도가 임계 온도라고 생각하면, 영하 2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어쨌든 임계 온도보다 낮으니까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영하 199도가 됐대. 그러면 영하 200도보다 1도가 높아지니까 임계 온도보다 높아졌지. 그러면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 자, 이게 한계지. 이거보다 낮을 때는 일어날 수 있지만 이거보다 높아질 때는 일어날 수 없으므로, 자,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 그럼 결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임계 온도,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 그래서 임계 온도보다 낮으면 항상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는 뭐보다 낮추면 돼? 임계 온도보다 낮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그래프를 하나 볼까요? 그래프. 자, X축은 우리가 전기 저항. 자, Y축은 온도. 그래서 온도는 절대 온도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자, 전기 저항은 온도에 따라 그 물질의 전기 저항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보통 도체,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인 도체도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져, 이렇게. 자, 일반적인 도체들. 자, 이건 도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도체들은 자,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 저항이 커져.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앞에서 반도체가 온도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서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반대로 저항이 작아져. 자,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저항이 작아진다. 자, 그런데 초전도체는 얘들아, 초전도체는 도체랑 비슷해. 자,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져.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어떻게 돼? 작아지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온도가 되면 갑자기 저항이 뚝 떨어져서 아예 저항이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려. 자, 이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이 그래프는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초전도체의 온도에 따른 전기 저항의 변화 그래프이며, 자, 저항이 0이 되는 이 온도를 자, 우리는 무슨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임계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초전도 현상을 쉽게 이용하려면 임계 온도가 막 영하 200도, 영하 220도, 영하 230도처럼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이 온도까지 우리가 낮추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려면 고온 초전도체를 개발해야 되겠지. 그래서 자, 이런 초전도 현상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 임계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 영하 100도보다 영하 50도에서 임계 온도가 되면 영하 100도까지 내릴 필요 없이 영하 50도까지만 내려도 임계 온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온 초전도체를 개발하는 게 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초전도체는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자, 초전도체는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자,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일단 무슨 온도 이하에서? 임계 온도 이하에서.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 또는 임계 온도에서, 자, 임계 온도 이하의 온도가 되면 두 가지. 자, 물질 내부의 전기 저항이 0이 됩니다. 물질 내부의 전기 저항이, 그래서 그냥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자, 이거 자체가 무슨 현상이냐면 초전도 현상이야. 그래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면 우리가 보통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회로에 걸어주는 장치를 전원이라고 하고, 그 전원에 의해서 전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자, 보통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전류가 흘러가는 과정 중에서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원자들과 충돌하는 과정 중에서 열이 발생을 하고, 따라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중간에 손실되는 전류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부 저항이 여기 되면 전류가 흘러도 뭐가 발생하잖아?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에 의한 전류 손실이 없어. 자, 전류가 손실되는 현상이 없어. 그지? 자, 그 다음에 아주 센 전류,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 도선 주변에는 마치 자석이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자, 전류의 세기가 아주 세게 흘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도선 주변에서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자기장이라는 얘기는 자석의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므로 우리가 자기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힘들을 아주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센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아주 강력한 전자석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 전류가 흐를 때 자석화되는 현상.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매우 센 전자석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게, 자, 어쨌든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에너지는 송전선이라고 하는 도선을 따라서 우리 가정이나 공장까지 전달이 되는데요. 이 도선에도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항에서 손실되는 열 또는 저항에서 그냥 쓸데없이 없어지는 전기 에너지를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면 뭐가 없어지니까? 저항이 없어지니까 중간에 전력이 손실되는 경우가 없는 거지. 이해되셨나? 그래서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자,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면, 자, 그 다음에 자기공명 영상장치라고 해서, 자, 이거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건데, 자, 거대한 전자석 내부를 만들어서 여기서 초전도 현상을 만들어내면 이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 이 공간에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이 자기장을 통해서 우리 몸속 내부에 있는 질병을 뭐 할 수 있어? 검사할 수 있어. 자, 여러분들 MRI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자기공명 영상장치, 자기공명 영상장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MRI라고 해서 자, 요거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자, 질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자, 질병을 진단할 때 주로 사용을 한다. 뭐 암이라든가, 자, 이런 질병을 진단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게 이제 MRI라고 합니다. 사실 한 번 찍으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 왜냐면 장치 자체가 굉장히 비싸거든. 자, 그리고 핵융합장치, 자, 핵융합장치, 그 다음에 입자가속기. 자, 입자가속기는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켜서 입자를 분리해내는 것을 우리는 입자가속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둘 다 아주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합니다. 아주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기저항에 0이 되는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지 않으면, 자, 이런 핵융합장치라든가 입자가속기를 만들어낼 수 없어서, 뭐냐, 토카막, 자, 말은 좀 어려운데 토카막 또는 토로이드 라는 말이 나오면, 자, 요게 핵융합장치와 입자가속기에 해당되는 기술적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고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을 이용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자, 외부에서 자석이 있으면 그 자석을 밀어내버려. 그래서 외부 자기장에 저항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반자성이라고, 자성에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성질, 그래서 반자성이라고 하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임계 온도 이하에서, 자, 이건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면 안 돼. 대신에 임계 온도 이하에서는 이 물질이 갖고 있는 내부 자기장도 0이 돼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기력의 힘이 작용한다. 즉 외부 자기장이 이 초전도체에, 자, 초전도 현상에 의해서 임계 온도 이하인 물체에, 초전도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물체에 외부에서 자석이 접근하게 되면 이 물체 스스로가 이 자석을 밀어내는, 즉 서로 간에 청력이 나타나는 형태로 자기력이 작용하게 만들어줘. 아,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는 얘기는, 자, 무슨 역을 만들어내는 거야? 무조건 청력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고? 반자성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실험을 하나 볼까요? 자, 지금 밑에 자석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석이 하나 있고요. 이 자석 위에, 자, 이거 자석은 아니래. 자, 이놈아는 자석은 아닌데 자석 위에 물체가 떠 있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인데, 그러면, 자, 얘가, 이 물체 자체는 아래쪽으로 지 물체의 무게만큼 중력이 작용해서 원래는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자석이, 자석과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무슨 력? 자기력이라고 하는 반발력이 작용을 해서, 반발력이라는 작용해서, 자,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중력이 서로 같아지게 되면 물체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물체 자체가 아까 뭐라고 아닌, 자석은 아니라고 그랬지. 아, 그러면 자석과 이 물체 사이에 자기력은 무슨力이 작용하는 거고? 청력이 작용하는 거고, 따라서 이 물체는 현재 무슨 온도에 도달해 있고, 임계 온도에 도달해 있는 무슨 체? 초전도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자석과 물체 사이에, 자, 외부 자기장을 얘가 밀어내면서 자석과 물체 사이에 청력이 작용 또는 반발력이 작용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면 이 물체는 초전도체이며, 자, 이런 현상을 우리는 마이스너, 자, 자석 위에 초전도체가 떠서 중력과 자기력의 평형을 이뤄서 공중에 부양, 떠 있을 수 있는 상태의 효과를 우리는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전기저항에 0이 되는 현상이 아니라 내부 자기장이 0이 돼서 반자성을 갖는 성질이기 때문에 초전도 현상과는 좀 구별을 해줘야 돼. 하지만 둘 다 임계온도 이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럼 이런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많이 들어봤죠? 자기부상열차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자기부상열차 있기는 하지만 속력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 그래서 레일과 기차 바닥 사이에 반자성을 띠고 있는, 자, 반자성의 효과를 이용하는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해서 기차를 레일 위에 띄우고, 그러면 레일과 기차 사이에 마찰력이 없으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뭐 할 수 있게,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즉 이런 거를 자기부상 열차라고 하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선생님은 과연 탈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탈 수 있지 않을까? 자,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자기부상 열차는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우리가 아주 각광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라고 알아두세요. 따라서, 자, 자기부상 열차도 임계온도 이하에서 나타나는 초전도체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초전도 현상은 아니고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반자성 효과에 의해서 나타난다로, 자, 살짝 구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장난치실 때, 자, 이 초전도 현상 자체랑 이거를 묶어서 내는데, 자, 이 마이스너 효과 자체는 초전도 현상하고는 달라. 하지만
둘 다 임계온도 이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자,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 초전도 현상이 아니라 신소재를 이용한 다른 재료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